여기 보니까 선생님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구글에 검색하니까 네. 구글에 검색하니까 보통 요거는 인증서 있죠. 네. 인증서를 눌러도 여기 중국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얘네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럼 이 친구들한테 그 기존에 줬던 그 제품에 대한 KC 인증서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시죠. 이거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KC 인증서까지는 못 물어보고 네. 배터리 KC 인증은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다고. 전파. 전파 네. 그런 것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그 두 개만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전파가 그 관람료만 한 12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전파도 아마 대동소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대행하는 사람이 그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보통 한 300 받아서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받아요. 보통이. 근데 저희는 최대한 그걸 없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증 비용에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을 못 하냐면 비용 부담이 세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본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에다 많이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행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또 그거에 피가 붙고 그래서 이제 하려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에 그게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KC 인증이 안 되면 비용이 사실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막연한 또 뭐라 할까요? 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을 되게 꺼려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괜찮은 그러니까 인증받은 상품이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근데 대신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중국 쪽에서 KC 인증, 그러니까 정기 인증이죠. 정기 인증은 받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가장 베스트죠. 그럼 뭐만 받으면 되냐면 딱 그거 하나만 받으면 돼요. 전파. 그러면 한 120 정도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전파 인증도 받아져 있냐고 물어볼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왕 한국 쪽에 그러면 인증받은 게 있는지 인증서 있으면 한번 줘봐라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내놨어요. 네. 지금 보내놓고 바로 답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 이체수로 연락해가지고 담당자. 아, 여기는 저기 홈페이지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갖고요. 네, 아니요 알리바바에도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죠. 똑같이. 그 걔네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제 애기 데리고 소풍 나가야 돼가지고 이 미챗으로 연락하자. 그냥 미챗으로 받아서 미챗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미챗을 PC 버전을 깔아야겠네. PC 버전이요? 네. 아, PC 버전 깔면 편하죠. PC 버전을 깔아야 네. 깔면 편하죠. 안 깔았는데. 그래서 얘네가 41을 부르더라고요. 만들어지는데. 청기 기준으로 41을 부르고 네.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스티커나 이런 작업을 안 하고 네. 개수를 낮추면 41.5 41.5를 하면 네. 제가 매뉴얼도 보내줘야 되고 스티커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얘기해서 다 해달라고 해야죠. 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설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제가 지금 톡으로 그 창고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샘플 오면은 한국으로 바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 창고로 제가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네, 이쪽입니다. 전화번호나 이런 건 이렇게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1이면 41일? 41이면 달위안이면 1위안이면 남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제대로 된 도매 가격이 준 건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준 건지는 이제 확인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제 판매가랑 비교해 갖고 이것저것 다 빼봐야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그 경매에 낙찰이 되면 그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시세 봐가지고 내가 차익이 남는지 이제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 잘 나가겠죠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조회수라든가 기존 업체에 나간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업체의 단가라든가 좀만 기다릴게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주소는 그런데 답이 안 되거든요. 답을 하겠죠. 어제부터 이제 일했거든요. 노동절 끝나가지고 그러면 일을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어제도 대화해봤어요? 네, 어제 계속 어제? 어제는 계속 대화했었는데 네. 거기가 지금 9시 52분이에요. 그쪽 1시간 빠르니까. 네, 중국이. 한국은 저기 뭐죠? 그 와이파이나 데이터에 접근이 안 돼 있을 때 누군가 카톡을 보내도 나중에 와이파이나 데이터에 접속하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유치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아,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그 집에 PC나 근데 이제 켜놓으면 되죠. 데이터로. 네. 데이터로 켜놓으면 되죠. 이거 사무실 PC는 항상 켜놓으니까 네. 거기다 켜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다 켜놓으면 데이터가 쭉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카톡하고 똑같이 이미지는 며칠 있다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대표님 저기 뭐죠? 캔턴 페어를 가신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항공권부터 미리 끊어놔야 돼요. 항공권. 네, 항공권이 비싸지거든요. 이제 그 시간 얼마 안 남고 하면은 왜냐면 캔턴 페어 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싼 티켓은 금방 사라지고 이제 비싼 티켓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려면은 날짜하고 그거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만 됩니다. 제가 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직 뭣도 없는데. 그러니까 캔턴 페어 가려면은 딱 그거 하나만 보러 가시면 돼요. 왜냐면 기존에 1688하고 EU 시장에 상품들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많아요. 굳이 캔턴 페어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80, 90%는 캔턴 페어를 몰라서 가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캔턴 페어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독점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상 나온 걸 독점권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주예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내가 그동안 못 찾았던 상품도 이제 찾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신상이에요. 지금 나온 신상. 그러면 신상 때문에. 예, 어떤 점이 좋냐면 대표님이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특허도 걸고 그다음에 금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 수는 없거든요. 특허부터 시작해갖고 뭐 금형, 사출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죠. 특허까지 만들어놓고 금형, 사출까지 다 하고 이제 시제품을 다 갖다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그러면 그게 팔릴 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대표님이 이런 그 아이들 이제 사진기를 팔아보셨어. 뭐 괜찮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이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뭐 카메라 보면 액정을 띄워서 얘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돌려서 놓으면은 보호가 되고 또 밖으로 놔서 쓰게 되면은 이제 사진 찍을 때 얘만 보고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계산해 갖고 올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 업체에 가서 이제 팔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한 달에 팔 수 있는지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이 이제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기존 업체가 한 달에 몇 개 팔리는지 분석하고 거기에서 제가 3분의 1 또는 반만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상 대표님이 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을. 그러니까 3분의 1 내지는 한 반 정도 갖고 오는데 재고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순위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면 반, 그렇지 않다면 3분의 1 정도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이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그 인터넷 판매하다 보면 그럼 대표님이 이제 그 사람하고 기존에 있던 롤모델하고 경쟁을 해서 뭐 반이 됐던 아니면 정말 내가 뭐 3분의 2까지 다 뺏어왔어요. 그럼 한 달에 나가는 양이 가늠이 되니까 그쪽하고 이제 딜할 수 있죠. 그러면 1년 개런티로 해서 내가 몇 개 팔 거니까 이 정도 가격 해주는데 단 나한테만 독점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 이제 계약을 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접는 거죠. 접고 이제 한국에 대한 걸 접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통 그 매너가 있는 데들은 이제 계속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유사한 제품을 이제 팔던 사람이나 또는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가다 얻어 걸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미 독점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님 연락처를 알려줘요. 왜? 독점권이니까. 그래서 캔턴 페어 가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격 물어보거나 막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알려는 주는데 나중에 딱 보고 이제 대충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저희도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듯이 말 걸어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은 이거 독점권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직접 줄 수는 없고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그쪽이 하세요라고 한국 사람 명함을 줍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는구나. 네. 근데 유튜브에는 대표님도 보셨지만 그 얘기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딱 캔턴 페어는 독점권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요. 근데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장을 좀 찾고 싶어요. 근데 박람회 가면 거기에 이미 그 카테고리별로 그 업체들이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나와 있죠.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뭐 부엌 쪽이다, 욕실 쪽이다 다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컨택하고 하기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제품을 보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독점권.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공장 찾기. 근데 가격적인 공장을 찾기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캔턴 페어 나올 정도면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 한 부스당 얼마씩.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 부스당 한 4,800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나라 돈으로.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죠. 걔네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나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창고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여기는 그래도 서울에서 오기는 그나마 그래도 나아요. 인천고속도로 타고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창고업을 싸게 하려면 저기 한참 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싸죠. 그러니까 물류 파는 사람들이 어차피 뭐 자주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꼴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단가를 맞추려고 그런 거죠. 왜냐면 이제 막 저가해서 막 이제 저가로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공장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장도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 가까워지면 땅값이며 이런 게 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쌀 거고 카트를 관리했다. 그래서 전자 내가 가격적으로 싼 공장을 찾고 싶다. 그러면 시외에 있는 공장을 찾아놨어야 돼요.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경매로도 공장 부지들 많이 나오는데 네. 김포 쪽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봤을 때는 몇백만 원씩 하는 부지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기요? 여기 산다는 기본 분양받을 때가 300에 받았어요. 좀 먼저 시작한 데는 한 200 초반에 받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퀸턴 페어를 가시려면 미리 그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퀸턴 페어도 이제 가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물론 한 번 가갖고 좋은 제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도 경매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경매 물건이 있으면 직접 가보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는 인터넷으로만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 서류적으로만 뭐 보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듯이 켄턴 페어도 왜 지속적으로 가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신뢰관계가 쌓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켄턴 페어는 나오던 업체가 대부분 또 나와요. 나오던 업체가. 그리고 신상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가서 위치에서로 연결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어놓으면 계속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럼 또 10월 달에 이제 페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이번에 페어 오는데 이번에 올 거야? 라고. 그럼 저는 또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신상 있어? 그러면 신상 없어. 그래? 그럼 다음에 갈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연락이 와요. 그 다음에 4월에. 그럼 이번엔 신상 있어? 있어. 한번 와봐. 그럼 어떤 거야? 미리 보내줘. 그럼 이제 그렇게.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페어 나오기 전에 제품 개발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이제 데이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네요. 주겠죠. 그러면 그거 샘플 보내봐. 그럼 받는 거예요. 받고 정말 괜찮다. 그러면 미리 켄턴 페어 가기 전에 킵이 돼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켄턴 페어도 일단 한번 가시려면 저는 갔다 오면서 요번에는 상담을 업체마다 들어가서 다 하다 보니까 딱 5일 동안 하루에 한 20개 업체씩 위치 추가한 것 같아요. 돌면서 그 20개 업체는 힘드시겠다. 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10월 달에 또 가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그들도 뭐 신상 없이 맨날 구형만 들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품을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가서 잡아온다?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 번 뭐 유튜브에서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면서 업체들을 내가 이제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라면 아이들과 관련된 그 업체들 쭉 이제 그 다 연결하고 위치에서로 연결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 업체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도 그 업체에서 괜찮은 업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먼트에다가 이제 대표님 사업하는 걸 딱딱 올려줍니다. 모멘트에다가. 네, 그래서 제 모먼트에는 뭐가 올라가 있냐면 이제 상품 수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런 사진들이 매주 2번씩 화요일,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매주 올라가요. 그래서 이놈이 계속 수입하는 업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노는 거만 올려놨는데 바꿔야겠다. 위치에 시어 모먼트? 왜냐하면 그거를 위치에 또 계정을 어차피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카톡도 그렇듯이 번호나 따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은 오로지 비즈니스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가 보거든요. 상대방 딱 들어가 봤을 때 아니에요. 맨날 음식만 나오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장인 게 아니다. 그러면 볼 게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다가 그게 다 정보로, 왜냐면 저는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컨택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위치의 모먼트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 네, 요거 얘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전파 인증 받아놓은 거 입자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전파는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전파는 보통 그쪽에서 받아두면 좋은데 국내 업자가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120만 원 정도 해요. 그 들어가는 실 비용이. 기존 업체 거는 걔네가 받아놓은 걸 거기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수량은 이 사람들이 1000개라 그랬잖아요. 1000개면은 그러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하고 뭐 수량을 줄이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차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하고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죠? 네, 지금 요거 스마트 스토어는 22,000원에 팔아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배송비가 별도죠. 그쵸. 그쵸? 여기는 배송비가 무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같이 띄워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입니다. 그쵸? 22,000원에 배송비가 별도로 붙어서 25,000원이 된 거고, 쿠팡은 얼마예요? 23,000원. 네. 이런 경우는 왜 이러냐면 이 사람은 쿠팡에서 전략적으로 판매하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는 쿠팡 로켓으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납품했느냐 알려드리면 다시 돌아가서요. 네이버 한번 봐주세요. 네이버에서 판매 가격이 22,000원이잖아요. 좀 전에 아까 그거요. 요거 맞죠? 네, 22,000원. 그럼 이거에 60%의 납품이거든요. 60%의 납품이면 저기 계산기 띄워주세요. 22,000원 나눈 곱하기 0.6. 네, 0.6 곱하기 0.6. 네, 13,200원에 납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쿠팡이 그 아까 2만 얼마에 팔면서 나머지 수익은 다 갖고, 이 사람은 쿠팡에서 광고비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싸게 줬잖아요, 60%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쿠팡에다가 계속 납품만 하면 돼요. 물건만. 네, 이런 구조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와우 회원으로 해서 혜택을 주든, 그 다음에 단가를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이제 쿠팡의 마음인 거예요. 대표님 물건이지만 쿠팡으로 넘어간 거예요. 대신 좋은 점은 있죠. 대표님이 많이 나와. 많이 나가죠. 대신 더 잘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쿠팡에서 직접 쓰요. 그거를 쿠팡이 잘해. 그 정도까지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진폭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2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40 얼마라 그랬죠? 41원.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시고 41원 곱하기 지금 환율이 한 2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00, 그 다음에 곱하기 부가세, 관세 이런 것들을 더하면 한 1.3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수입 가격은 그냥 11,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다 지워 보시고, 그러니까 딱 제가 봤을 때 반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얹어서. 그러면 22,000원 마이너스 11,000원 한번 빼보죠. 얼마 남나? 11,000원 마이너스 수수료가 여기 6%거든요. 그럼 6%면 22,000원에 6%면 얼마예요? 0.4. 한 1,100원 정도 뺄게요. 그러면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빼야 될 게 뭘 빼냐면 택배비를 빼야 되는데 택배비는 뺄 게 없죠. 그러면 제품 원가 뺐고 그 다음에 수수료 뺐고 그럼 이게 남는 거거든요. 하루에 몇 개 판매되죠? 네이버 기준으로 볼까요? 네, 일단 네이버 기준. 왜냐면 이제 쿠팡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쿠팡 판매 기수는 그냥 저희가 가늠만 하죠. 다시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최근 일주일간 160개잖아요. 이거는 어린이날이 있어서 네,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거에 한 3분의 1만 잡아볼까요? 3분의 1. 그럼 160개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그냥 53개로 할게요. 아까 남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10,000원, 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만 원 곱하기 13만 원. 네, 이게 한 주죠. 곱하기 4주니까 곱하기 4. 그럼 예상되는 게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쿠팡. 쿠팡은 네이버만큼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 이상 사실 나가지만 그냥 네이버만큼 나간다고 했을 때 곱하기 2 그러면 예상 수익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3분의 1을 뺏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누기 네. 그러면 대략 141만 원 정도 되겠죠.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네. 그러면은 그 자신감을 좀 가져봐야죠. 근데.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해서 대표님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데이터가 대표님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얘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데이터는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죠? 아직 더 해야 될 게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3분의 1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났다 그러면 캔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직전까지도 계속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직전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디자인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박스 디자인 있으면 한번 줘봐라 니네 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받아서 뭐 확인 작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위치에서로 연락해서 이 사람하고 계속 이제 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표님은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팔릴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0개를 저희가 그냥 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제품 치고는. 그러면, 아니, 돈이 걸린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도 넣고 3,000만 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넣겠다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일단 이 제품은 계속 팔로잉만 하고 일단 대표님이 알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럼 알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 제품이 꾸준하게 일단 롤 모델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어린이날만 딱 팔리고 안 팔린다 그러면 1년에 2번만 반짝 팔리고 나머지는 진짜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때 5월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도 그때도 주에 뭐 한 50개씩 5, 60개씩은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엑셀.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실제로 그 순위 변화 있잖아요. 순위 변화랑 그 다음에 그 판매량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업데이트돼서 나오니까 그거 그 다음에 또 광고를 하고 있는지 광고라는 것은 위에 3개 보통 4개가 있고 중간에 22에 또 3개 정도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몇 위에 하고 있는지 그 광고의 순위 이런 것들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넣다 보면은 이제 대표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겠죠. 왜냐하면 매일 들어가서 나가는 양과 그다음에 뭐 광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그럼 이 정도만 하면 나갈 수도 있겠네라는 이제 어떤 판단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네. 제 생각은 이게 여기서 10,000원밖에 안 남지만 네. 이게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5원씩밖에 안 해요 케이스가. 그래서 케이스를 지난번에 다 그래서 하는데 분석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죠. 케이스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도 네. 많이 팔리고 네. 그리고 이 메모리 카드 있죠. 네. 메모리 카드도 10원, 12원씩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도 남고 메모리 그렇죠. 카드도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묶어서 팔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을 확신만 있으면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 전에 세미로 할 수 있게끔 2, 300만 원 선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팔아보는 거죠. 팔아봐서 정말 순위가 올라가고 예측한 대로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얘도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더 작은 물건을 좀 찾아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좀 부치가 있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얘는 얘대로 분석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찮은 물건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서 분석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0에서 한 200 정도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는 거죠. 그 찾는 방법은 다시 스토어, 카테고리, 대중, 소분류로 가서 찾는 거죠. 그렇게 다시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지금 스마트 스토어죠? 네. 저희 전체 상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전체 상품. 네. 여기 전체 상품.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눌렀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누적 상품. 누적 판매순. 이 사람은 이거만 전문이구나. 네, 눌렀어요? 이 사람 완전히 이 카메라만 전문이네. 그때 선생님이 찾으라고 한 게 이런 네. 걸 처음에 그 당근 강의 왔을 때 네. 그거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이런 전문 업체를 찾아서 네. 롤모델을 찾고 네. 이 가급적이면은 여기 판매 물건이 20개 이하, 10개 이하라고 그러나? 그렇죠. 맞아요. 완전 이 사람은 카메라로 돈을 다 벌고 있네. 그쵸? 네, 상위에 있는 게 다 카메라였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기 판매자 정보 더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판매자 정보. 그래서 저쪽 그 상세 정보 확인이 있거든요. 상세 정보 확인. 네. 거기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로그인하고 문제 풀면 대표님한테 그걸 보여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보여줬는데 하도 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그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보여줘. 그냥 이게 긁어가나 봐요, 누가. 그래서 뭐죠? 네. 네. 확인. 성북구 저기 주소만 카피해갖고 이거 기존 업체 거 사봤죠? 네, 물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왔어요? 쿠팡에서 사가지고 로켓으로 쿠팡에서 쿠팡 사는 거죠. 로켓으로 왔어요. 그럼 일단 네이버 지도 가서 한번 보죠. 등기 떼어보는데 얼마예요? 등기요? 네. 등기는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몇천 원이죠. 그래요? 그랬었나? 1,000원 아니었습니까? 1,000원인가? 천 원? 자, 로드 뷰 한번 볼게요. 맞아요? 35개. 이거 집이네? 리버뷰 자이 집이네. 집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사무실을 별도로 안 내고 왜냐면 굳이 집을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집으로 사무실 내놓고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쿠팡에 입고시키고, 지금 쿠팡에 지금 로켓으로 입고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내는 거 그냥 3PL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일단 번역 한번 해보세요. 또 일반 메인보드가 KC가 아니래요. 메인보드가 샘플만 그렇다는 건가? 음, 지금 보내주는 샘플이 그렇다는 건가? 네. 네. 그러면 물어봐요. KC 걸로 했을 때 얼마냐고. KC 보드로 했을 때. 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따라가 볼 만한 곳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큰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바로 1,000개 수입해서 그냥 해볼까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찾아가지고 또 샘플 받아가지고 또 수입 또 한 달 걸리는데. 그러면 꼭 해야. 아니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음.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해볼까요? 작게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샘플을 받아야 돼. 이쪽에서도 아직 샘플 안 받았잖아요. 이쪽에 샘플 못 받았죠.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 제품을 테스트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은 한 2, 3주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샘플 보내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그거 보낸다고 보고 했어요. 테스트한 다음에 오늘 보내면 일단 800짜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거를 항공으로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강의전들이한테 얘기해갖고 확인해 달라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항공으로 가능하다,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항공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항공으로 하면은 한 2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대신 내일 와요. 그러니까 오늘 도착하면 내일 오고, 내일 도착하면 모레 와요. 그러면 바로 김포공항에서 찾든가, 아니면 내가 하루 더 기다리면 거기서 택배를 또 붙여요. 그럼 그 다음 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내면, 그러니까 순풍으로 오늘 보내면 내일 창고에 입고가 되고, 내일 입고된 걸 바로 에어로 쏘면 그 다음 날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도착해서 가서 찾으면 바로 찾으면 되는데, 보통 2시에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통관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하루 놔두면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총 3일이면 받아볼 수 있어요. 그 정도 급할 건 아닌데. 네. 뭐 받으면 되죠. 그렇게 그러면 받으면 좋죠. 일단 그게 어차피, 아니면 어차피 이게 뭐 적응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대량 수입해서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테스트하고, 대신 KC 인증되는 보드하고 KC 인증되는 배터리를 넣어서 내가 테스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엄한 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격은 얼마로 계산했어요? 40일로 했는데 네. 얘네가 지금 또 KC 인증 보드를 쓰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KC 인증 배터리, KC 인증 보드를 쓰면 한국에서는 그걸 안 해도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바로 팔 수 있습니까? 네. 어? 이 사람들이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KC 인증 그 배터리로 교체해달라는 뜻은 뭐냐면 네. KC 인증을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배터리로. 얘네가 지금 여기 보면 완제품으로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기 보면 네. 이 말이구나.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C 인증 둘 다 제품으로 받으면 원가가 더 비싸진다. 네. 그 말인 거네요. 네.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KC 보드로 했을 땐 얼마가 되는지, 그죠? KC 인증 배터리, KC 인증 보드로 샘플을 보내달라라고 해야죠. 그리고 내가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일단 수입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니까, 그 테스트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먼저 쓰고 인증
저 같으면은 보드 앞에 KC 인증이라고 또 붙여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KC 인증 글자 그 안 써 있어가지고 뭐 보드는 KC 인증 안 된 걸로 보내줬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오해 대상이 그러니까 오해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보통 채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내준 주소 있잖아요. 카톡으로 그쪽으로 보내라고 그러면 돼요.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많이 높아지진 않겠죠. 41인데. 네. 아 그러면 보드랑 배터리까지 인증을 받으면 하긴 나머지는 그냥 플라스틱이니까 네. 그 어린이 인증만 받으면 됩니까 그럼? 그렇죠. 8세로 네. 어린이 인증을 받아서 매뉴얼은 선생님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매뉴얼은 보통은 여기서 다 만들어줘요. 아 여기 얘네들이 네. 한글로. 한글 그리고 기존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네. 있을 거예요 다. 아, 양식. 그러면 네, 양식. 그럼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한글 출원을 네. 왜냐면 그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아까 기존 업체가 이름이 아까 뭐였죠? 하이라였어요. 그러면 그걸로 저랑 같이 키프리스 들어가서 확인했나요?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키프리스 하고. 얘네가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안 돼 있었어요. 깊은 카메라가요? 하이라가. 하이라라가? 네. 그럼 뭘로 돼 있어요? 하이라를 등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아예? 네. 난감하네. 뭐 제 일이 아니니까 뭐 이 사람 일이니까 뭐 난감할 건 없는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판매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때 박스에도 그 하이라라 인쇄돼서 오지 않았어요? 샘플 샀을 때 박스예요? 네. 박스에는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키프리스 들어가신 다음에 좀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 약간 늦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세요. 여기에요, 바로. 아니 밑에 아니에요. 여기 기다리세요. 여기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이 네. 아니면 좀 이따가 한글로 한 번만 쳐보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진짜. 아 영어로 돼 있나? 네. 영어로 영어로 돼 있을 한번 수도 해보세요. 네. 뭐 없잖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요, 아직 돌고 있어요. 상표에서 지금 삐글삐글 돌고 있잖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아 영어로 등록해놨을 수 있다. 그때 한글로는 안 바꿨었어요. 네. 네, 8개가 있으니까 눌러보세요. 하이라라 해가지고 있네, 여기 있네. 뭐가 이거예요, 있죠?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쭉 내리시면 스톱. 여기 보시면은 아닌데 요 마크였는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맞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지정 상품에서 다목적 카메라, 동영상 카메라 다 들어가 있죠? 네, 잘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류에서 다 등록했듯이 대표님도 똑같이 이름은 하이나라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렇게 9분류에 등록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35분류도 똑같이 35분류. 네, 35분류. 35분류는 도소매 분류예요. 아 도소매 분류. 네, 도소매 분류.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이버 가셔가지고 아까 어린이 그 카메라 해가지고 네. 그 순위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이 카메라. 네. 자, 그러면 하이나라 말고 밑에 보면 디캠 랩이라고 있죠.
키디 캡처. 아, 키디 캡처. 그럼 키디 캡처로도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키디 캡처. 한글로 안 나오면 영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캡처인가? 캡. 네. 네, 하나 돼 있네요. 이 사람도 구분류만 해놨죠? 그죠? 그리고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쭉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도 더 내리시고요. 똑같이 구분류에서 쭉 들어가 있잖아요. 20개가. 네네. 그러면 요거랑 아까 나라랑 두 개를 그 같이 보면서 합집합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20개를 등록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0개 등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검색 화면 보여주세요. 똑같이 좀 전에 아니 그거 말고 요거 말고요. 여기서 또 그 다음에가 이름이 뭐예요? 아카라 치몰이죠. 네. 그러면 브랜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기 그거 말고요. 제품으로 한 번만 들어가세요. 제품으로 파워인데도 이거 파는 걸 보면 이 사람도 그 레벨이 지금 파워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거나 누를까요? 아예 들어가세요. 사진기로 네 들어가세요. 클릭 밑으로 내리시면 브랜드가 나와요. 좀만 더 내리세요. 좀 더 내리세요. 스톱. 여기 아카라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카라치라고 가서 찾을게요. 키프레이스에서 아카라치라고 검색해 주세요. 아카라치. 자, 아카라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개를 등록해 놨죠? 네.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구분류는 봤단 말이에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그 지금 28분류에 저기 눌러주세요. 28분류. 밑으로 내리세요. 스톱. 여기 보면 이제 왕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내리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35분류 저기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카. 네. 다른 건데. 아 이거는 아니네요. 35분류.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냐면 쭉 올려보세요. 그 정성훈 대표거든요. 네. 그럼 정성훈 대표가 혹시 35분류 낸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9분류고요. 그거 말고 거기선 없어요. 9분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없죠. 네. 없죠. 이 사람도 없네. 그럼 빼고요. 다시 아까 검색 화면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파밍 해볼까요?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사람은 9분류 다 해놨죠? 근데 여기에 35분류 해놨죠? 네. 누르세요. 쭉 내리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제대로 안 해놨네. 이게 뭐냐면 35분류는 도소매, 유통업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도 뭐 디지털 카메라, 소매업 또는 어린이 카메라, 소매업 또는 어린이 카메라, 도매업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또 사업자로 해놓는 거랑 또 다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두 분류는 기본적으로 등록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분류라는 것은 하나는 제품과 관련된 뉴,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카메라로 치면 09분류 거죠. 09번. 그 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분류, 35분류. 그래서 두 개 분류를 넣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러면 네. 아니면 그거 일단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잠시 후에 업데이트 해준대요. 네. 샘플은 KC 둘 다 KC로 들어가고 네. 필요합니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 같고 얘네가 네. 번역 이상한 것 같고. 네네.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류, 그러니까 9분류랑 35분류를 네, 구분해서 등록을 35분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다 카메라와 관련된
그러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도소매류, 유통류가 35분류로 해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분류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류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그 네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등록해 주는데 셀프 출원하세요. 셀프 출원은 유튜브 가서 셀프 출원하면 쫙 나오거든요.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어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직접 등록하는 걸 알려주신 거 아니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어려운 게 네. 아니니까 하면 네.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분류 있잖아요. 9분류하고 35분류 찾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전에는 20개까지가 기본 세팅이었거든요. 요즘엔 바뀌어서 10개. 그리고 하나 추가할 때마다 2,0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뭐 한 20개 이거 한 20개 네. 그럼 20개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존 업체가 몇 개 해놨는지 보고 그거를 싹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기준은 다른 거 망구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카메라와 관련이 됐다 그러면 싹 다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품류하고 도소매류하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제품 받아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난번 한국 제품하고 같이 갖고 오세요. 같이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대표님도 직접 해보시고 네네. 보통 그리고 제품 보낼 때 순풍으로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빨리. 네. 그럼 알아들어요. 순풍 택배 있어요. SF 약자로 하면 SF 택배 아니면 그냥 많이 보내봤어요. 빠른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보내면 어차피 오늘 도착을 못하니까 아마 일요일 날 저희가 보내거든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대표님이 제품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대표님이 해야 될 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샘플링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롤 모델로 잡았던 라라 있잖아요. 거기도 계속 하루에 몇 건씩 나가는지 그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 변화가 있는지 체크. 그리고 하루 일 나가는 게 체크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간 그 나간 양이 바뀌거든요. 그냥 쉬프트 되면서 그러면 그 양을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아까 160 몇 개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 들어가서 다시 F4키 누르면 일주일간이 나올지 또는 오늘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걸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그거를 한 달 이상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상담 때마다 오셔갖고 저랑 같이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할 게 이제 그 샘플 다음 주 목요일 날 받으시면 그거 테스트. 됐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성표 출원하시고. 네.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톡 주세요. 네네. 그리고 상담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업체 미팅하고 있을 때는 답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넣어놓으시고 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하루가 넘어갔다 그러면 쫙 밀린 거예요, 카톡이. 그럼 다시 한번 톡을 주시면 위로 뜨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소통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구나. 정도만 해도. 네, 됐죠? 네. 그러면 다음번 미팅은 언제로 할까요? 물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로?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로 받고 제가 네? 여기로 받으면 여기서 제가 와서 가져갈까요? 네, 창고로, 그러니까 중국 창고로 오면 바로 여기로 물건이 떨어져요. 아, 그럼 그래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이면 여기서 2시, 3시경에 물건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도 되고요. 잠깐만요. 저 시간 좀, 이건 이제 끌게요. 요거는